안녕하세요. 정치마스터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당권 다툼을 넘어선 이른바 보수 내전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어제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발표가 있은 후 그 뒤에 숨겨진 보수 진영의 갈등 양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의 이번 쇄신안은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자멸의 신호탄이 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치권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나는 빠져나갈게 하고 턴 거고 고성국 씨 입당 자체가 결국에는 쇄신안의 골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벽에 딱 붙을 건데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게 장동혁 체제가 본인들 당의 보수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신 수구 보수야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반성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저는 수구 보수입니다. 하면서 수구 보수의 진영을 완전하게 갖추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야당의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뭐 말할 대상이 없잖아요. 수구 세력하고 어떻게 공당으로서 인정하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나 이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고 새로 세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아요. 자, 박 의원님. 근데 뭐 민윤구석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갈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직 대통령마저 저렇게 얘기할 때 이게 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건 누가 봐도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당원 숫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본인들이 걷고 있는 확증 편향의 길이 오히려 이제 이 자신들의 발밑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수정당 내에서 가장 유명했던 권력투쟁이 친이 친박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권력투쟁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양상은 권력투쟁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종의 내전 양상. 그러니까 이게 이념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념적이라고. 한 나라에 살 수 없다. 이 윤호개인 세력과 이를테면 윤석열을 탄핵한 한동훈 세력과는 저는 이 목표나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거기서 장동혁 대표는 본인을 만든 게 결국에는 반한 윤호개인 이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기반을 잃으면 결코 절연할 수 없다.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 거기하고 거리를 두는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동시에 한동훈과도 함께 결별하겠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생각하는 균형을 찾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쇄신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변하는 점은 없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저 내전이 상처를 굉장히 깊게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친이 친박은 싸워도 이게 공동의 이 외부의 적, 공동의 적을 맞이하면 또 내부에서 어쨌든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권도 잡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 적대의 수준이 여당을 대하는 것보다 더해요. 지금 이 장동혁 대표나 당 주류의 친한계에 대한 이 적개심, 적이라는 건 아니 그러니까는 그 장해찬 씨 같은 그 주무래기들 나와가지고 무슨 뭐 돼지국밥 얘기하고 오세훈 시장한테 막말하고 그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뭐 방관하거나 시키거나 죽창 하나씩 쥐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같은 당내에서 일어나는 권력투쟁의 양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물과 기름 이상이다. 그럼 이제 물리적 분열이 아니라 화학적 분열로 막 가게 종류가 다른. 그 끝은 스플릿일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저걸 같이 언제입니까 시기는? 그건 모르죠. 그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방선거 전입니까 후입니까? 지방선거 전은 어렵죠. 그래요. 지방선거 다 폭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봐야죠. 분석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분석에 대해서. 글쎄 뭐 정치적 가능성이니까 그 뭐 각자 평론가들이 각자의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이라는 게 또 너무 극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당내 당원들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은? 아니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 일방적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까지 보이는 이런 당 운영을 계속 해 나간다면 글쎄 그 저항과 이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죠. 그래요. 제가 이건 여담인데요.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몰리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최고 안색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뭐 아까는 또 왜 이렇게 얼굴에 안전장으로들이 아니 뭐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까는 좀 검어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색이요. 굉장히 편안해지신 게 좋아지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장동혁 지도부의 수구 보수화에 대해서 말을 못 할 거예요. 또 할 이유도 없고.
이유는 배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본인들의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방관할 것이다. 총선을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서 굳이 당의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편드는 사람이 저는 그 외부적으로는 더 많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니 나경원은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있어서 조금 메시지를 변화하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왜 흔들어. 네.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는데도 흔들지 말라고 그러고 김재원 최고도 지도부지만 본인도 이제 지방선거 욕심 있으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 관성으로 쭉 가고 가장 큰 거는 고성국 씨의 등장입니다. 입당과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 대장주가 들어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상상 속에 있었던 그 짠물 유튜버를 했던 고성국 씨가 사실상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장동혁 대표의 대장 스피커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 굳이 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요. 저는 희망이 없다고. 근데 그 고성국 씨는 무슨 생각으로 입당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황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 폭망의 주역이에요. 그 배우입니다. 그 사람 말대로 했다가 이제 폭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탄핵당하기 전에 그 뭐 대국민 담화 비슷하게 뭐 메시지 내고 이럴 때 그 워딩이 거의 고성국 TV에서 나왔던 워딩을 따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일종의 장동혁의 무슨 책사 이런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황어게인, 황교안과 미래통합당 어게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냥 고성국 씨가 무슨 뭐 제스처로 입당했겠습니까? 저분은 또 비즈니스맨이기도 해요. 총선 때 되면은 또 비즈니스맨을 변신해가지고 후보들 컨설팅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자기 나름의 딱 이제 계산이 섰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세력 축출을 하고 이 당을 완전히 윤호개인 세력의 당으로 장악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가겠다. 훨씬 더 극우화된 정당으로 가져가겠다. 이 계산이 섰는데 이미 이제 전환길은 입당해 있고 이제 고성국 뭐 입당했고 김계리 입당 심사 통과될 거고 조만간 거를 타선이 없는 정당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무리 이게 뭐 분열하면 더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고 보수가 과거에 그 분열에 대해서 뼈아픈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당을 해서 이 당이 무슨 통합이고 연대고 이런 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당을 같이 못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허다해요. 특히 PK, TK에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 지경이 되는데 왜 대충들 가만히 있죠? 물론 아까 자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 두고 뭐 오불관은 한다고 하지만 근데 당이 이렇게 망조가 들었는데 뭐 자기 발밑만 안전하면 그게 안전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움직여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갈 거면은 당신을 얼굴로 선거 못 치른다. 이렇게 걸기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뭐 발밑이 별 문제가 없다 그러고 지방선거 일단 지켜나 보자.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쪽이라 이거죠? 지금 추세는 그런 것 같아요. 걸림돌이면 제거 대상이 되잖아요. 지금 1번 걸림돌이 한동훈 전 대표, 2번 걸림돌이 오세훈 서울시장, 3번 걸림돌이 김동훈 정책위원장이 됐어요. 이제 4번, 5번이 그런 배짱을 가지고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방선거 저는 사실상 용을 써도 완전히 국민의힘이 윤과 절연하고 새롭게 태어나도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관성적으로 장동혁의 수구 세력으로 가는데 그거를 돌을 던지고 걸림돌이 돼서 본인의 몸을 희생한다 손 치더라도 정치적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히 따지고 보면 조금 비겁한 모습들을 볼 수밖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주의 지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두 가지가 다가온 거죠. 윤석열 구형과 선고가 다가왔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도 판사니까 유죄 나올 것이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온 거죠. 선거철이 됐으니까 이 사람 생각은 이런 거예요. 국민들은 망각의 동물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어제까지 극우로 있다가 갑자기 중도로 가면 저 사람 중도로 변했네.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참 표현이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싸구려 컨설턴트가 주위에 붙어서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도 어느 정도 인터벌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중과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바로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사람들의 경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사과하고 한쪽으로는 고성국 당원 가입하고 근데 고성국은 기본적으로 윤어게인 하는 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윤리위원회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윤리위원들은 따다 윤어게인 사람들로 구성하고
이게 지금 이게 통할까요 이게? 근데 선거철에 대해서 또 외부 인사는 좀 둥조적인 사람들을 또 만나러 다닐 겁니다. 이게 팔이 한쪽으로는 빨간 소리 나가고 한쪽으로는 파란 소리 나가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마징가제 때 아수라 백작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국민들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엘리트 정당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했을 그렇죠. 때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논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 과거에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부고 빼고는 언론에 다 나와도 좋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페이퍼라든가 레거시 언론만 있을 때가 그렇고 지금은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일단 장동혁 대표의 목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 죽더라도 나만 살아서 다음 대선까지 가는 유일한 대권 주자이면 좋겠다. 지방선거를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국민의힘이 아마 크게 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협소화돼 있으면은 작은 포션 가진 사람의 포션이 커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전체가 20%로 줄어들면은 극우가 11%면은 과반 넘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절반은 자기들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라든지 이쪽은 내보내고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고성국 그리고 이제 장해찬, 네네. 박민영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가는 식으로 해서 같이 가다 어느 시점에 되면은 중도화 전략 쓰면 된다. 그때 가면 국민들은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지난해 말에 그 김상욱 의원이 나와서 흔히 말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잘 모른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표만 보이면 무조건 달려간다. 특히나 장동혁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전망을 했거든요. 장동혁은 내년이 되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중도를 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향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 만나본 분들은요. 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증하다는 얘기 많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냥 권력지향적인 출세주의자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거의 다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우 정당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회주의적 정당이다라고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김상욱 의원이 이 프로에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장동혁 의원 얘기를 하는데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그때 이제 장동혁 의원도 18명 중 한 명이었잖아요. 김상욱 의원도 있고 김상욱 그렇죠. 의원이 장동혁 의원한테 형 이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야 미안하다 그랬대요. 그거하고 지금하고 너무 좀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고향이 대구 출신인데요. 대구 경북 쪽에 국민의힘 관료 출신 의원들하고 친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중도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 집단으로서 정치 행위를 하는 순간 극우가 되어버립니다. 극우적 유행 흐름에 따라서 본인의 몸을 맡겨버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대중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대중을 또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원래 방향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국민의힘이 좀 명심하셨으면 합니다.